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각인입시전문학원 원장이고요. 네, 한영고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함태환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2026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시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당일인데요. 학부모님들께 이번 시험에 대한 간략한 어떤 총평과 어떤 특징에 대해서 문자로는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영상을 통해서 제가 직접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리고자 또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무튼 이번 또 이제 시험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학부모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만큼은 우리 아이들 좀 다독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험에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기간에 열심히 했었어도 기본적인 어떤 영어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조금 힘들었을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조금 격려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말고사 문항 구성부터 좀 살펴보면요. 자, 중간고사와 똑같습니다. 문항 구성은 객관식 24문제, 서술형 6문제가 나왔습니다. 객관식은 70점 배점이고요. 서술형은 30점 배점,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출제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출처를 좀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 외워야 되는 단어장 있잖아요. 단어장에서 2문제, 6점 배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교과서가 이제 2문제 나왔습니다. 7점 배점인데 교과서 같은 경우도 문항수는 적은데 이번에 이제 서술형으로 또 출제가 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도 문항수는 적지만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한영어는 부교재, 우리 마더텅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25문제, 그래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교재를 집중적으로 저도 아이들과 공부했고 부교재 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이번에는 이제 간접 연계라고 해서 외부 지문이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서술형 배점을 보시면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가 됐는데 9점입니다. 굉장히 배점이 높죠. 그만큼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좀 독해력이나 어휘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 외부 지문 문제에서 굉장히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본적인 문항 구성이었고요. 자, 이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제가 한 줄로 좀 총평을 해보자면, 자, 한영고 영어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영어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영어 시험이니까 당연히 영어를 잘해야겠죠. 근데 이 사실 내신의 어떤 측정의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이들이 이번 시험 범위에 대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했느냐 이런 부분이 좀 측정이 돼야 되는데 이번 한영고 영어 시험을 살펴보면 시험 범위에 있는 본문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어 실력이 있는 친구들 있죠. 어휘도 많이 알고 독해도 잘하고 그다음에 해석도 잘 되고 그다음에 서술형도 그냥 영작으로 본인이 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이번 한영고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열심히 한 친구들이 좀 잘 나오도록 하는 문제들도 물론 이제 나왔지만 소위 말하는 어떤 등급을 결정짓는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영어 실력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한영고 시험을 잘 보려면 영어 실력을 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등급 컷은 예상인데요. 지난번 중간고사 때도 제가 1등급 컷 예상한 대로 그대로 나오긴 했는데 중간고사 때는 1등급 컷이 93점이었거든요. 이번에는 다소 낮아질 걸로 예상을 해서 한 86점에서 7점 정도가 1등급 컷에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조금 난도가 있는 시험이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객관식부터 좀 살펴보면, 이제 객관식은요, 이제 평이한 문제들도 물론 출제가 됐습니다. 제 동형 모의고사나, 아니면 이제 제가 한세모라 그래가지고, 이제 세미 모의고사나, 워크북, 이런 데서 다수가 출제가 돼서 아이들이 이제, 봤었던 효과를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거 어제 봤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그렇게 푼 친구들 연락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평이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항상 이 객관식은 이제 이게 문제죠. 자, 어휘와 지문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대비해 주기 위해서 어휘도 동반이어
요거 위주로 좀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문도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좀 이제 문제도 풀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제가 출제하는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변형될지까지는 제가 적중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휘가 우리 본문에 나온 어휘가 아니라 다른 어휘로 출제가 된다든지, 지문을 분명히 지문의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제 문장이 조금씩 변하든지, 아니면 문장에 있는 구조를 좀 바꿔요. 이런 변형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당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어 실력이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올라오지 않은 친구들은 굉장히 좀 당황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선지 해석의 압박은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또 한영고 시험에서 내용을 묻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요.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 그 선지가 선택지를 보면 거의 3줄, 4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본문 해석하기도 바쁜데 선지도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또 길기 때문에 좀 영어 실력이 안 된 친구들은 굉장히 시간 관리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객관식은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자, 주관식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 보면, 자, 서술형에 이제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이제 서술형 문제는 뒤에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됐고, 어법 고쳐쓰기 문제, 이건 중간 때 안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기말 때 출제가 됐고, 자, 영작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중간고사 영작하고 좀 다른 점은, 중간고사 때 나온 영작 문제는요, 그 본문에 있는 그 문장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대로. 사실 이제 외워서 쓰는 것도 가능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요번에는 이제 요약문을 영작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외워서 쓸 수도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실력이 없으면 영작도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단어 철자 쓰기, 우리 한영고는 이제 스펠링 쓰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이제 본문에 있는 단어를 찾아 쓰시오 이러면은 좀 본문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쓸 수가 있는데, 요번에는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로 썼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적인 영어 실력을 측정을 하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이제 교재에서 많이 좀 적중을 했습니다. 적중을 했는데, 일단 적중을 한 문제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사실은 뭐 이런 문제들은 아이들이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사실은 이제 킬러 문항을 잘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중이 된 거를 조금 뭐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동형 모의고사에서 제가 냈던 어휘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그냥 그대로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되면서 정답 위치까지 똑같습니다. 정답 위치, 그리고 심지어는 번호까지 똑같아요. 제가 4번을 정답 선지로 냈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 시험에서도 똑같이 어휘 문제로 나오고 정답이 4번, 위치도 밑줄 친 어휘도 이제 똑같죠. subjectively인데 이것도 이제 selectively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틀렸었다. 이런 문제가 이제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연계 문제라고 그래가지고 연계 지문이라고 그래서 지문을 2개를 이제 합쳐서 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형 모의고사 때 냈던 연계 문제가 똑같이 여기서 by improving 해가지고 나오죠. 여기서 by improving 해가지고 똑같이 나옵니다. 이렇게 연계 문제가 나와서 문제도 똑같죠. 그래서 1, 2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렇게 해서 똑같이 출제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최대한 한영고 기출을 분석해서 한영고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맞춰야 되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문제고요. 이제 뭐가 어려웠느냐? 그러면 제가 이제 대비를 해줬는데 그걸로 이제 안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거든요. 제가 서술형 문제를 직접 좀 갖고 왔어요. 제가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는데 이번에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서술형 1번 문제인데, 요 위에 지문은요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그냥 읽어야 됩니다. 이 시험장에서 읽어야 되는 지문이고, 아래 지문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 지문인데, 위에 이제 외부 지문이라고 그러죠. 처음 보는 지문에 있는 빈칸이 A, B, C가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 B, C에 들어갈 말을 이 아래에 있는 본문에서 찾아 써야 되거든요. 이게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돼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말, 그렇죠?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 이런 것들까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 영어에서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이 빈칸 추론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빈칸 추론도 해야 되고 아래 지문에서 그 맞는 어휘를 갖다가 집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대비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을 높여야 된다고 제가 오늘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나왔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려웠고, 자, 서술형 2번 같은 경우도 이게 어법 고쳐쓰기입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틀린 어법을 고쳐 써야 되는데 이 문장을 다 바꿔놓으셨어요, 선생님들이. 요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 공부했던 지문인데 문장을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것도 새롭게 읽어가지고 틀린 어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인 어법 실력이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 중학교 때 사고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중학교 때 사고는 사실 어법이라고는 하지만 내가 공부한 지문과 틀린 부분이 나오면 이거 내가 공부한 거랑 다르네? 그럼 이거 틀렸겠구나라고 하고 이제 답을 골랐죠. 근데 우리 한영고 어법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공부한 지문에서 틀린 부분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죠. 왜? 문장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새롭게 이 문장을 읽고 어법적으로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맞게 고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서술형을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작 문제가 이번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문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쓰는 영작 문제가 나왔는데, 이 서술형 3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이게 이제 교과서 지문입니다. 교과서 지문인데, 이제 질문이 나오고요. 질문도 영어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거를 영어로 영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 나와 있는 이런 단어들, 이 단어들 가지고 이제 영작을 실제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영작도 단순하게 이제 본문에 있는 문장을 영작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영작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이제 한영고 2학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로 영작을 해야 되냐면 주제를 쓰시오. 그냥 이거예요. 영어로 윗글에 대한 주제를 쓰시오. 이런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영작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작에 대한 훈련을 많이 시킬 겁니다. 그래서 영작을 대비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 4번 같은 경우는 왜 어려웠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이 봤던 지문이 나오고 요약문이 나옵니다. 요약문이 나오는데 이게 요약문까지 아이들이 이제 저도 아이들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요약문 연습을 엄청나게 시킵니다만 요약문이 똑같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약문을 아이들이 또 해석을 한 다음에 그 요약문에 여기 들어갈 단어를 본인이 알고 있는 단어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맥에 맞게끔 B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이거를 이제 본인의 실력으로 써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이건 어떻게 대비하죠? 그냥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됩니다.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고 영어 문장에 많이 노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있어야 한영고에서는 점수가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려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름에 어떤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이제 수업을 할 건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제 저희 지금 뭐 어머님들 잘 아실 겁니다. 저희 학원이 독보적인 게 저희가 이제 교재가 압도적으로 저희가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유료 사이트에서 갖고 오는 문제들이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한영교 교재를 자체적으로 만들죠. 저희는 이제 교재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군자의 사무실이 있고 그다음에 상주하는 직원들이 한 5명 정도 있습니다. 컨텐츠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한영고에 맞는 컨텐츠 만드는 직원이 있고 또 무슨 광문고에 맞는 컨텐츠 만드는 직원이 있고 이렇게 직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이번 한영고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로 가득 채우거든요. 여름방학 교재가. 그래서 이런 어떤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공부할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이 교재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한영고 전용 맞춤 콘텐츠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어디에도 없는 교재가 한영고만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영고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한영고 콘텐츠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교재 구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2학기 때 하게 될 어휘를 미리 좀 암기를 시킬 겁니다. 아이들 항상 어휘 때문에 문제인데 요거를 좀 미리 여름방학 때 미리 암기를 시켜서 물론 이제 단순하게 그 2학기 때 하게 될 어휘뿐만이 아니라 그 어휘에서 파생된 동의어, 반의어 이런 부분을 해야 변형에 좀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학기 어휘를 선행 암기하면서 동의어, 반의어 위주로 좀 암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어법. 아까 보셨죠? 어법 새롭게 이제 문장을 읽고 우리 아이들이 어법상 틀린 거를 찾아서 고쳐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어법에 대한 풀이법 한 5가지 정도만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법에 대한 풀이법을 정확하게 연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구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문장 단위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여름방학 때 좀 잡아줄 예정입니다. 이것도 물론 2학기 시험 범위에서 가지고 와서 미리 선행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도 그렇고 구문에 대한 해석법 이런 것들도 2학기 진도를 가져와서 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자, 영작 능력을 이제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이제 써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 문장을 직접 영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핵심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영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을 좀 연습을 시킬 겁니다. 이 영작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이들이 뭐 주어, 동사 뭐 이거를 쓴다라고 하더라도 동사 다음에 필요한 문장 성분까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중학교가 아닙니다. 중학교 때 그냥 다 그 문장 외워가지고 그냥 쓰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실제로 문장을 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의 구성 원리, 영작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이번 여름에 학습을 해야 됩니다. 학습을 해야 2학기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작 같은 경우도 자, 2학기 시험 범위를 가져와서 그 문장을 아이들이 아직 2학기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그 문장들을 가지고 일단 여름에 한번 연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2학기 때 시험 때 보면은 한번 봤던 문장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자, 영작 문제 같은 경우도 2학기 시험 범위에서 가져와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독해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 또는 이제 우리 아이들 수능 봐야 되잖아요. 외부 지문과 수능을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 본문에 있는 봤었던 지문을 읽는 게 아니고 새로 읽는 지문을 이게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새로 보는 지문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기 중에 이걸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신과 관련된 진도 나가고 그다음 내신과 관련된 문제풀이 하기도 바쁜데 내신과 관련 없는 새로운 지문을 읽어보자 하면은 그거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학기 중에는 할 시간이 제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여름 때 독해 스킬을 좀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좀 이제 지문을 읽어내는 연습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한영고 집중반 시간표는 제가 이제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렇게 이제 개설을 했습니다. 원래 일요일 반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수업을 좀 집중도 있게 하기 위해서 좀 통합해서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 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일요일은 제가 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번 시험 대비 때도 제가 아이들이 이 문장을 잘 못 읽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장을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고 영어 실력이 있는 친구들은 시험 범위에 있는 지문만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일단 영어 문장을 읽는 것도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일요일에 시간 내서 무료로 계속해서 아이들 좀 공부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을 줄여가지고 놀려는 게 아니고 아이들 좀 시간을 확보해서 좀 불러가지고 제가 공부를 좀 계속해서 시키려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어머님들 알고 계신 어머님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학원에 거의 죽치고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불러다가 숙제 안 하면은 숙제 관리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이제 좀 부족한 아이들은 더 케어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에 수업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순서가 좀 저렇게 됐는데 그래서 요 사진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번 이제 직보 때 사진을 좀 찍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점점 저를 찾아주고 있고 또 학부모님이 믿고 맡겨주고 계셔가지고 좀 저도 이제 더 큰 책임감으로 아이들 한 명 한 명 좀 케어해서 좀 성적 올려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사진을 좀 가지고 왔고,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요번에 이제 시험 보고 나서 한 얘기를 좀 제가 지금 아이들이 이제 속속 좀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연락 온 아이들 거 먼저 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어서 좀 읽어보면, 자, 각인에서 이번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지, 최선을 다 안 했을까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렇지 열심히만 하면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빈말 아니고 짱입니다. 열심히 다닐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도 항상 얘기하는데, 못 보면 네 탓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면 내 덕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진짜 시험 때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정말 케어하려고 열심히 하고요. 다른 학원 보내셨다가 저희 학원 보내신 학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학원은 정말 관리도 정말 철저하게 하고요. 저희 한영고 관리실장님이 따로 계시고, 그래서 계속 아이들 소통하면서 수업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좀 관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숙제 안 하면 또 인증받고, 인증 안 하면 학원에 불러다가 숙제시키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저희 학원과 저를 믿고 좀 열심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어렵긴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동영모고랑 비슷하게 나와서 어제 했던 게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들 좀 시험 볼 때 당황하지 않도록 정말 저도 기출 분석 많이 하고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많은데도 꼼꼼하게 봐주시고 학원 자체 제작, 모의고사가 적중률이 높아서 좋았어요. 문제 해설도 놓치는 것 없이 꼼꼼하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하는 얘기를 좀 갖고 와서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를 학부모님들께 좀 어필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가지고 왔고요. 자, 그래서 여름 때도 한영고 같은 경우는요, 쉬면 안 됩니다. 간혹 보면 여름방학 때 뭐 쉬려고 하는 친구들이나 이제 또 마음 약한 부모님들은 좀 아이들 여름방학 때 내신 때 고생했는데 조금 쉬게 하려고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한영고 같은 경우는 지금 시험 제가 설명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고 우리 아이들 영어 실력이 있어야 잘 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름에 정말 허투루 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각오를 하고 아이들 좀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여름방학 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과 같이 또 공부하고 또 이제 관리하고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6년 1학기 기말고사 한영고 영어 총평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